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미스TV입니다. 항상 강량하시고 행복하십니까? 네, 오늘 영상도 역시 심층 분석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그 심층 분석할 만한 이슈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현지 시각으로 지금 11월 2일입니다. 현재 제가 찍고 있는 시각이 아침인데요. 이 아침 8시 반 때 어느 정도 이스라엘 총선 결과가 의석수 70% 이상이 현재 카운트가 되었습니다. 70%가 넘었다는 것은 여기서 큰 변수가 많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하겠지요.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 아랍계 정당 의석 비중이 적다라는 통계를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떠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의석수 확보 상황인데요. 쉽게만 말씀드리면 현재 1대 여당으로 계속 지내왔고 계속해서 지금도 그런 추세를 보이고는 리쿠드 당이 있습니다. 보시면 32석이고요. 총 크네셋 의석은 120석인데 여기서 여당 동맹이 61석을 넘어야 그 당들의 정치와 헤게모니가 가능해집니다. 만약에 여기는 당 중에 61를 만들 수 있는 동맹이 만들어지면 그 동맹들이 정권을 창출하는 거죠. 네, 2등당은 예시 아티드 현재 리쿠드 다음으로 23석이긴 하지만 차이는 꽤 있고요. 2등당으로서 현재 꽤 높은 수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시 아티드 같은 경우는 중도의 그 성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전에 그 임시총리였던 라피드 총리가 현재 여기서 당수로 활동을 하고 있지요. 리쿠당은 뭐 네타냐후 전 총리였던 인물인데 계속 그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언급할 당은요. 여기 보시면 제 마우스 보이시려나요? 라암이 있습니다. 라암이라는 정당이 있고 마지막 바로 앞에 하다시탈이라는 이 두 개의 당과 한 개의 당이 더 있는데요. 이들에 대한 언급을 이번에 하려고 합니다. 아랍계 정당 실시간 현황, 방금 말씀드린 8시 반, 8시 반,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오후 3시 반 기준의 현황이 되겠습니다. 아이뉴스 24, 이스라엘 뉴스 24인 것 같은데 여기에 오늘 기사 자료 가져왔습니다. 국내 크네세트 의석수는 총 120석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정당별 득표율입니다. 3.25% 이상이 되어야 국회 진출이 가능합니다. 현재 이슈가 되는 정당이 아랍 쪽에선 3개가 있는데요. 먼저 하나 말씀드리면 발라드라는 정당이 있습니다. 발라드 같은 경우는 총 이스라엘 투표 중에서 투표한 것 중에서 득표율이 3%입니다. 기준 시인 3.25%보다 약간 적습니다. 채널 12뉴스에서 보면은 그렇다고 하면 현지 뉴스인 것 같은데 아주 근접하지만 적어서 아쉽게도 국회 확보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밝혀진 것 같습니다. 라암 정당 및 하다시탈 정당 이 두 정당이 이번에 아랍계 연관 정당 중에서 국회 의석 확보를 예상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다시탈 같은 경우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지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으로는 중도 쪽이라고는 하지만 결국 아랍계랑 연관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실상 아랍계 정당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 볼 수 있고 이렇게 두 정당이 각각 현재로서는 5석과 4석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두 당이 합쳐지면 약 9석 정도가 아랍계 정당에서 확보가 된 상태라고 합니다. 즉 120석 가운데 아랍계 정당을 합쳐서 보면은 9석이라는 통계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여기서 더 나간 겁니다. 일단 그러면 아랍계 정당이 인구별 비중으로 보았을 때 이 인구를 모두 대변하냐 이것을 말씀드리는 건데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스라엘 데모크라시 인스티튜트 2021년 기준으로 보았을 때 2020년 말 인구 분포로 보았을 때 아랍계 인구는 19만 5,270명으로서 전체의 21.1%를 차지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즉
5분의 1이 아랍인인 겁니다. 이스라엘 내에서. 서한지구와 가자지구를 제외해서 보았을 때 얘기입니다. 무슬림도 보았을 때 조금 적은 인구인 170만 7천 명입니다. 전체의 18.1% 차지하고요. 이것은 2021년 말 기준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거의 비슷하다고 보고요. 이것을 기준으로 본다고 할 때 인구 비율을 그대로 반영한다면 최소 크네세트 의석 120석 중에 아랍계 정당 그 석수는 25석이 되어야 합니다. 정상적으로 본다면 무슬림 기준으로 본다고 해도 최소한 120석 중에 22석은 차지해야 인구 반영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는 몇 석이었습니까? 9석이었지요. 여기서 플러스 알파가 된다 하더라도 1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전에도 좀 비슷한 수치였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석수가 제대로 반영이 된다면 여당 동맹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맡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무시할 수 없다라는 것을 제 생각도 그렇지만은 다른 이스라엘 쪽 뉴스에서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해외 언론에서도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랍인들은 그러면 투표를 어떤 마음을 하기에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건지 볼 수가 있을 건데요. 일단 그 일부 사람들의 얘기지만 이게 모든 사람의 생각을 반영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의 대표성은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또 투표를 안 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기사에서 밝히기로는요, 똑같은 그 iNews 24에서 11월 1일자 기사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랍계 정당 진출이 이득을 준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일례로 알라 이그바리아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하이파 주제의 마케팅 및 정치 전략가이며 이 뉴스에서는 나름 베테랑이라고 밝혀주고 있는데요. 아랍 사회에 해롭다고 여겨질 법률들이 아직 폐지가 되지 않았다라고 이 인물이 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기사를 통해서 말을 하고 있고요. 아랍계 이스라엘들의 폭력과 살인도 억제가 되지 않았다고 하고 요즘 최근이겠죠. 아랍 사회의 희생자가 98명을 기록하였고 이는 작년보다 높다라고 이 본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나름대로 본인의 전략가로서의 수치를 그리고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한 거겠지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분이 생각하기로는 이 사람도 당연히 뭐 아랍계 사람이겠죠. 아랍인들이 가장 많이 생각하는 이 문제는 뭐냐? 결국 팔레스타인 문제인 겁니다. 그러면은 딱 그 아랍 사람들이 질문할 게 뭐냐라고 보았을 때 가자 지구와 이스라엘이 전쟁을 할 때 그럼 실제로 크네셋 정계에 진출해 있는 아랍 정당들이 이를 막을 수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하고 싶은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랍 사람들은 서한지구와 가자지구의 동일한 정체성 구현 및 이것을 공고히 하는 솔다르시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아랍계 정당들은 연합 의지의 메시지를 유권자들에게 전해주지 않는다. 즉, 아랍계 정당들이 아랍 사람들의 의견을 모두 반영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뉘앙스인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을수록 아무래도 투표에 대한 의지가 적어질 만도 하지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피로감도 분명히 반영이 될 겁니다. 암만 열심히 투표를 해도 아랍계 정당 진출이 많지도 않을 뿐더러 진출한다 하더라도 이 반영을 잘 안 해준다. 이런 그 기저에 어떤 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뉘앙스로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만 이렇게 말을 하지 않겠죠. 물론 이런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계속 이런 얘기 하고 있고요. 다른 부분에서는요, 워드 자라이시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나사렛에 거주하고 있는 그래픽 디자이너고 24살입니다. 젊은 사람이죠. 하나씩 탈 정당 소속이라고 합니다. 일단 이것도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중도이긴 하지만 사상으로 봤을 때는 아랍 그 민족, 특히 이슬람의 보수주의 이런 입장을 가지고 종교 보수주의 입장을 가지고 있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인이 아닌 팔레스타인 사람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라는 것은 그 아랍 사람들이 얘기하겠죠. 대표성은 중요하고 아랍 팔레스타인으로서 정치적 투쟁 및 논쟁이 필요하다라고 밝히는 아랍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크네세트 의회는 우리가 사회 및 정치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말을 빌려서 해석을 하면 일단 현실적으로 그 이스라엘 내에서 아랍인들의 솔다리티, 뭐 공고이함, 그리고 팔레스타인의 어떤 이익관계 이런 것들 이런 거를 보았을 때 그리고 본인 역시 팔레스타인으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인정한다.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들의 의견,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연계와 아랍 사람들의 어떤 정체성 이런 것들의 이익을 추구하려면 유일하게 정치 참여를 해야 된다. 이게 지금 이 오더 자라이 씨의 얘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사람들의 의견이 전부 다 이 출처 기사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은 생각하시는지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크게 아랍 사람들의 의견이 더 있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방금 말씀드린 두 명의 의견으로 많이 갈라지는 것 같습니다. 혹은 무관심도 좀 추가가 될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제가 생각하기에 이 두 명이 이 아랍 사람들이 생각하는 주 부류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수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랍인 드루즈파 포함해서 드루즈파 역시 여기서 소수파인데 아랍계가 많습니다. 드루즈인 같은 경우도. 자, 그래서 이 투표율이 어떻게 되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20대 이후로 크네셋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하고 좀 비교를 해볼게요. 유대인은 72%였는데 아랍인들은 63.5%였습니다. 21대에서는 49.2%였고 유대인이 69%였습니다. 22대 59.2, 유대인 69% 비슷한 또 비중이고요. 23대 코로나 시국이죠. 64.8%, 유대인은 71%였습니다. 각각 더 올라가긴 했지만 유대인하고 계속 투표율이 비교되고 있죠. 24대는 최저였습니다. 44.6%고 유대인도 떨어지긴 했지만은 역시 아랍인보다는 높은 투표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어떨까를 보는 거지요. 아마 제가 보았을 때는 또 아랍인들의 투표율은 유대인보다 현저히 낮았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특히 이번 그 선거 같은 경우는 이제 리쿠드 당 이쪽과 그 주변 우파 이쪽에 우세를 할 거라는 여론이 좀 강하게 작용하고요. 특히 이전 그 24대 선거, 24대에서 뽑혔던 무지개 연합이 있죠. 무지개 정당이지요. 아랍 정당까지 포함한 우파까지 포함한 정당 이 동맹들이 지난 크네셋 의회를 이끌었는데 결국 자진 해산되었죠. 만장일치로. 근본적인 원인은 아마 아랍과 그 유대인 간의 이익관계 충돌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랍 정당과 연정이 실패를 했기 때문에 아마 아랍인들이 그리고 우파 정당이 집권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이번 여론에서 보여주고 있었던지 모르겠지만 이런 게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아랍인의 투표율이 엄청 높지는 않을 것으로 최소한 유대인보다는 낮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들 어떠한지 이것도 포함해서 댓글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슈가 될 만한 것들이 있으면 여러분들과 공유하고요. 그 중동 헤드라인 역시 여러분들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모로 시청 감사드립니다.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주민수TV였습니다.